입니다. 48쪽에 보면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 기름값이 좀 싸다 보니까 펠릿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작년도에도 목표량을 다 못했어요. 목표량을 다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거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상가, 특히 상가 지역 같은 데는 이 펠릿 난로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로가 보일러보다 가격이 많이 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일러뿐이 아니라 난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품목을 좀 완화해주면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목재 펠릿의 수요를 조금 늘려야 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난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난로는 100만 원 이하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뭐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그렇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이게 난방용인데 뭐 보일러나 난로나 난방의 그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똑같은 펠릿을 떼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수.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무주군의 지금 그 농산물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이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과를 비롯해서 모든 농산물이. 그런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미자가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식재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예측하고 이게 이제 그 오미자를 권장하고 좀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하는 부분이 좀 초기 단계에서 좀 과잉 생산됐다.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에도 보면 오미자를 많이 이제 식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미자 판로에 대한 문제가 이제 현실로 부딪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미자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들도 사실 이제 가격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하여튼 그 농업소득과 연계해서 하여튼 그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도 과잉 생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과잉 생산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미자 가격이 불과 2, 3년 사이에 지금 반토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과잉 생산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본연의 생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다루다가 이 효소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효소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효소를 담아서 이제 효소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었었는데, 설탕으로 효소를 담으니까 이거는 설탕물의 다름 아니다. 이거는 뭐 효소의 개념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건강 관련되는 프로그램에서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미자는 거의 대부분 사실 소비되는 것이 설탕에 재해서 오미자 차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소비를 많이 시키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소비량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파는 거는 생물로 팔든지 설탕에 재서 이제 효소로 팔든지 이렇게 해왔고, 가공공장이라고 해봤자 뭐 제대로 된 가공공장이 아니라 거의 가내공업 수준으로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설탕에 재서 소비 늘리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오미자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간파를 했다면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탕에다 재지 말고 꿀로 재는 방법도 있다. 뭐 다른 것도 가공식품 연구해야 되겠지만 꿀로 재는 방법도 있다. 근데 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당도가 이제 설탕보다 낮아서 부패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꿀에다 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오미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호두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호두도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반절 이상 가격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호두가 뭐 시간이 지날수록 2, 3년 뭐 한 5년 지나면 지날수록 호두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서. 근데 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 호두를 이제 처리가 곤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호두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소비를 시켜야 될까 이게 고민인데 호두가 이 견과류가 다 그렇지만 껍질을 까놓으면은 이게 기름이 산화가 돼서 지방이 산화가 돼서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독성분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호두를 알호두로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껍질이 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이게 먹을 때, 막상 먹을 때는. 깨야 되는 그 호두 망치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유럽의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본 것 중에 하나가 견과류 종류, 호두나 이제 땅콩, 아몬드, 또는 뭐 헤이즐넛이라든가 뭐 이런 견과류 종류를 잣도 그렇고요. 이게 꿀에다 쟀더라고요. 그러면 산화가 되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소포장으로 조그만하게 만식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켓에서 파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식의 상품을 내놓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럼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미자라든가 호두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이게 벌꿀하고 같이 해서 가공 식품을 만드는 가공 공장 같은 것이 하나 좀 우리 군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무풍에 김치 공장 그 부분이 지금 매각이 됐나요? 저희가 재무과로 의뢰를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매각을 위해서 지금 계속 공고를 했는데 매각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화재가 있었죠. 근데 화재가 있었던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고 위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가공 시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든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제품 오미자 농가, 호두 농가가 뭐 한 200-300 농가 이상씩 되지 않습니까? 두 품목을 합하면 500농가도 넘는데 이 농가들의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산업경제과뿐이 아니라 농업소득과 산림과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죠, 그죠? 예,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좀 하시겠어요? 네, 고민을 더해서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뭐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낙석 방지 이렇게 철책도 하고 옹벽도 하고 뭐 돌망태로 또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공사하고 나면 참 보기 싫어요, 그게. 뭐 그 돌망태, 뭐 옹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광무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런 안전시설, 막 돌망태도 하고 옹벽도 치고 뭐 낙석 방지 이렇게 이제 철망 뭐 이런 것도 설치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하더라도 해놓고 나서 그것을 뭐 그 규정이라든가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좀 차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뭐 머루나 다래나 오미자나 뭐 능소화 또는 이런 그 담쟁이 넝쿨 막 이런 것들로 해서 그거를 좀 차폐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설계에 좀 반영을 한다든가 설계에 직접 공사비 가지고는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관련 부서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은 데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예산을 좀 환경정비 예산을 활용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좀 차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업무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울러 우리 이 남대천, 남대천 같은 경우 지금 제방에 일부 이렇게 예전에 심었어요. 그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일부는 참 이쁘게 돼 있는데 일부는 또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보강을 해서 남대천을 전체적으로 그 제방이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곳에 담쟁이 넝쿨로 이렇게 싹 차폐가 된다면 그나마 좀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남대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우리 그 남대천 구간 우리 그 시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내 구간에 저 위에 주계파출소 좀 밑에 보면 그 보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트장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하수광거 공사를 한다고 이제 물을 빼놨지 않습니까? 물을 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하상이 이제 토사가 쌓여서 굉장히 높아요. 하상이 높아서 이렇게 지금 뭐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좀 가능하면 적어도 그곳 한 곳 정도쯤이라도 좀 준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깊이 좀 물이 깊은 곳이 가끔 가다가 있어줘야 그 깊은 곳에 그 물고기도 붙고 또 이제 거기다 물론 이제 뭐 준설을 하면서 그냥 싹 걷어 치우는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위 같은 것이 나오면 제자리에다 다 놔서 나중에 그곳에 이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좀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고 또 한 곳 얕은 곳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깊은 곳이 있어야 지금 뭐 보트장 유명무실한데 뭐 여름에 물놀이라든가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읍에서 뭐 여름 물놀이 축제 같은 것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깊은 곳이 하나쯤 있어야 뭐 보트 놀이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물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려면 뭐 요즘 뭐 제트스키를 한다든가 또 뭐 있대요. 뭐 공중에 붕 떠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이 좀 깊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한 곳쯤은 한 칸 정도는 물을 좀 깊게 준설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방금 말씀하신 그 듭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준설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한 곳 정도는 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